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부모님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메이저 맡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중간고사의 영파 여고 내신에 함께 하게 되는 선생님이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아닌 줌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뵙게 돼서 좀 많은 부분들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10번의 고등 내신 평가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내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첫 내신이라서 유형이나 난이도를 정확히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최대한 영파 요구의 핵심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제가 전반적인 영파 요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송파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는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영파 요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왜 어렵니? 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어휘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휘가 어렵다면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 아이들이 공부한 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습이 단어의 어휘 학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내신 대비 최적화된 문제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6에서 7주 동안에 아이들과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큰 상대수를 저희가 이제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부분은 저희의 분석이라고 보신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전략을 세워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파 요구의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죠. 트렌드가 있는데 영파 요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학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전의 선배들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진 편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사실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로나가 지금 현재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사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전의 선배들의 기조를 간다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비중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지문이라고 하면 외부 지문이 많아도 20지문이라고 보신다면 고등부에서는 기본 모의고사나 또 독해 문제집, 부교재를 더한다면 100개의 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휘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제가 기출 대표를 보여드림으로써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지금 현장에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마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파 요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준비를 했으며 그 다음에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영파 요구의 범위와 특징, 전략이 모두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첫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만 시험의 범위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안정이 되고 난 뒤에 2학기 때부터 원래 기조대로 독해 부교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 한 2, 3년 전 선배의 난이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파 요구는
타학교가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제의 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문제의 배점이 100점이 만점입니다. 하지만 영파여고는 30점이 만점이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1등급 컷은 29.3이었습니다. 감점 하나 정도 빼고는 아이들이 굉장히 점수를 받기 힘들죠. 어머니 보시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택형이 1.1, 서술형이 2.3입니다. 좀 감이 조금 덜 온다고 하신다면 100점으로 환산하면 이거는 3.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형은 한 문제당 7에서 8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조금 더 감이 오시죠? 그래서 100점 컷이 되게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30에서 25점을 갈 때 25점까지는 보통 중상위권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아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서 아주 촘촘하게 등급이 갈리기 시작해요. 마치 소수점까지 나뉘면서요. 그래서 특히 중상위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여고의 특징이라서 범위가 많더라도 아이들이 다 외워서 옵니다. 그래서 거의 7, 80개의 질문을 다 외워서 오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쉽지 않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로 어렵게 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어휘예요. 어휘가 가장 영파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휘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영민아, 너가 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고3 이상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3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인 시험인 TOEFL과 TEPS의 단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저희 메이저 친구들은 TEPS, TOEFL 단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평소에. 그래서 그 이상의 단어를 공부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어려운 난이도의 어휘는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점수가 갈리는 건 바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통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을 완벽하게 해서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의할 거는 어휘, 그 다음 어휘 변형, 그 다음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알아야 되는 학교. 그래야지만 서술형에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약간 정규 수업에 있어서 어떤 아이의 어휘 학습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의 어법 실력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님 보세요. 잠시만요. 이 음소거 제가 친구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역별 비중이 되냐라고 보셨을 때 제가 노란색 해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특이하다라는 건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등급을 잘 받으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서술형이 가장 어렵게 나와서 아이들이 시험을 가장 많이 못 받아갔던 그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와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파란색 보시면 듣기가 당연히 나오죠. 보통 중등에서는 듣기가 따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죠. 그냥 저희 교육부에서 치는 듣기만 치는데 아예 시험 안에서 듣기를 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듣기 스크립트를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외워야 되고 모의고사가 혹시나 범위에 들어간다면 모의고사 지문도 외워야 되고 교과서도 외워야 되고 그럼 거의 100개의 지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부 편집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듣기 부분 보이시죠? 듣기 부분은 딱 보면 한국어로 사실 적혀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쉽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 설명해 드릴게요. 총점이 특이하다라는 거, 작년에 중간고사 1등급 컷은 29.3이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모든 킬러 문항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넘어가서요. 이게 서술형이고요. 밑에 아래에 어휘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뒤에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중에서 리스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은 범위는
지금 현재 제가 저희 아이들 조사해보니까 교재들의 부교재가 다 정해졌죠. 부교재에 1에서 3강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거긴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 반드시 초반에도 스크립트를 외우고요. 그 다음 시험 전날에도 전날의 스크립트 내용을 읽고 정리를 반드시 해야지만 가서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파요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답형, 즉 모두 고르시오가 되게 유명한데 작년 듣기에서는 다답형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선배들은 다답형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듣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나아진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재작년처럼 그 이전의 선배들처럼 다답형이 듣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속도가 작년에는 좀 평이했지만 속도는 대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선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듣기에서는 2, 3년 전 선배들처럼 모두 고르시오 다답형이 나올 수 있고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질 거다. 즉 원래의 그 교재에 있는 음원보다 속도가 더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두시면 되세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그때 좀 틀렸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나와서요. 친구들이 사실 수능 유형의 문제에서도 6번 정도 문제는 보통 계산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오답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마찬가지 계산이 나와서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법을 봤을 때는 선택형은 작년 기준입니다. 다행히 약간의 변형만 했어요. 단어를 약간 변형한다거나 기존에 크게 어렵지 않게 변형을 했지만 그 이전 선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작년 시험지를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건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라는 어떠한 다른 기존과 다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 선배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오답 유도를 했지만 중상위권 아이들은 여기에 사실 낚이지 않죠. 그런데 서술형에서 모든 아이들의 이 레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어법과 어휘가 합쳐져서 변형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형에서 난이도가 최상이다. 문법을 통변형한다. 반드시 문장의 전환을 평소에 학습을 해둬야 되고 시험 대비 때 저랑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택형은 제가 약간의 변형만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however이 no matter how였는데 however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 여기 위치는 사실 이제 관계대명사 좀 잘 알아요.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위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단순하게 조금은 쉽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쉬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건 관계대명사 대시를 적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마찬가지 어법상 틀린 거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속았다라고 해서 수동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본적인 암기가 당연히 완벽하게 필요합니다. 그 100개의 지문을 사실 외우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외우고 가도 되나요? 라고 했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영파 여고입니다. 여고라는 특색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외워오는 기질이 있죠.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 외워옵니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 위해서 변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 변형 등 또는 어형 변형 또는 어법 변형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문제가 바로 아이들의 점수를 나누었다 문제라고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문에서는 아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른 문장으로 바뀌었고요. 아주 충격적이었다. 뭐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느꼈다라는 문장인데 전혀 다른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법인 도치라는 걸 이용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정답인데 얘가 주어고 was가 동사입니다. quite embarrassing이 바로 강조를 하는 요 quite는 부사이고 embarrassing은 사실 현재 분사, 형용사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원래 순서잖아요. 그치? 근데 quite와 embarrassing, 즉 이 상황을 강조하려고 형용사 부사가 강조가 되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어를 줘도 이 구조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틀리고 여기에서 모든 아이들이 등급이 가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저희 친구들 분명히 보시면 도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평소에 또는 저희 시험 대비 때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어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휘는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어휘는 객관식 선택지가 어렵고요. 뒤에 볼 거예요. 예문을 볼 건데 난이도가 고3 이상 탭스 토플 수준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휘에서 선택지가 어렵고 수준은 토플 탭스 이상이며 동의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이렇게 어휘는 제가 특색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수능형 기반을 하고 있고 요약 문제죠. 그래서 위에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인데 아이들이 이걸 다 읽어서 이해를 하고 있을지라도 밑에를 못 찾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밑에 제가 하늘색 또는 분홍색을 쳐놓은 거 보이세요? 이거 뜻 다 아세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출제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5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서 전부 다 모른다고 한다면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런 사실 단어는 평소에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선생님과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안 됐을 때 반드시 구두도 통과를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대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평소 정규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conspicuous라는 단어는 사실 이 토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속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애란 뜻인데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죠. 나왔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 정답은 temper, 성질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 cool answer, cool이라는 말이 감정이 없는 unemotional로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말이 출제가 됐던 거고요. B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나온 지문입니다. 요약 문제이고요. 선지가 어렵죠. 단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프론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그냥 앞에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앞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더 B의 생성 과정과 함께하는 강우전선이라는 한국어 자체도 어려울 수 있죠. 그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지만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누설시키다 또는 증류하다 라는 뜻의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딱 시험 문제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체감 난이도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답은 위에 not for the water 이 부분이 contain으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고요. 그다음 process가 formation으로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영파여고 친구들은 저랑 학습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패러프레이징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출 또는 저희가 분석 능력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 연습을 할 거고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동의어나 반의어 나올 수 있는 어휘를 외우게 시킬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휘를 지금 계속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지만 어휘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들어갈 말은 pervasive라는 어떤 널리 퍼진이란 뜻인데 이것이 선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아예 단어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기본적 암기가 되어 있더라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동의어 암기까지 돼야지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보시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플 탑3 이상의 단어이고 저희 현재 메이저 친구들 또는 뭐 브레인, 에이스1 친구들 전부 저희의 기본 어휘 교재에 한 번씩 다 나왔던 단어고 중학교 때 최선을 다녔더라면 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어휘 암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학교가 바로 영파여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혹시 알고 있죠? 저희 반 친구들 최근에 제가 언급을 했었고 알고 있는 단어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prevalent, 3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원 수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VAL라는 어원이 그러니까 퍼진이라는 뜻입니다. 스며드는. 그래서 어원 강의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원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3번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 2, 4번, 5번 여전히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 고3 이상의 어휘라는 거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어휘 문제죠. 어휘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교과서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문제였는데 원래 A가 이번에 regardless of라는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뜻이 원래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의 동의어를 몰랐습니다. 동의어가 밑에 있는 5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는 however이 들어가나 나머지를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혹시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모르니까 아이들은 아예 정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건 정답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정답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정답 2번을 많이 했는데 아니었고요.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egardless of와 irrespective of가 똑같다라는 동의어는 반드시 학습을 해둬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저희가 시험 대비를 통해서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가 제가 강세라고 했죠. 어휘 문제인데 나머지는 변형을 하지 않았지만 이게 혼동되는 어휘, 즉 insulated, 즉 뭔가 단열시키다, 막다, 그죠? 이 뜻으로 나온 단어인데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혼동되는 어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동의어 암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어휘예요. 혼동되는 어휘까지 아이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혼동되는 어휘까지. 그래서 쉬운 학교가 절대 아니라 송파 지역에서 어려운 학교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휘 선택력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문제의 선택형이고요. 보통 제가 이제 수업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반이어로 나옵니다. 보통 반이어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컨트롤은 원래 dominate였어요. 근데 뭐 dominate가 컨트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다른 문제보다는 편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숫자를 보면 잠깐만요.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이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이어 암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파여고는 어휘로 모든 것을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킬러 문장.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등급을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동의어 암기, 그 다음에 반의어 암기, 마지막 혼동되는 어휘까지. 이 세 박자가 전부 다 선물 세트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숙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제가 그랬죠.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고 아예 변형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법과 또 결합이 되면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저희 교과서 이야기거든요. 교과서 이야기인데 여기 선지가 나오죠. 이 단어를 바탕으로 골라서 필요하면 어법에 각각 맞게 쓰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 외우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흐름상 변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암기를 하더라도 시험에 가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없던 낫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있던 낫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면 좋고요. 여기 보면 다 어휘를 알고 계시나요? 마찬가지 너무 어려운 어휘입니다. 지금 고1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고3 이상, 제가 계속 얘기했지 토플 탭스의 어휘고요. 아마 어휘를 몰라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 사례이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가 하나 좀 이따 끝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풀어보자면 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이 원래 교과서에 positive가 나왔는데 긍정적인이죠. 이거랑 똑같은 어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affirmative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제 예상으로는 제가 메이저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80이 모를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합니다. 그만큼 어휘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의 풀어버크는 그대로 나왔고요. 그런데 오히려 의외로 애들은 저희가 평소에 학습을 시키니까 이거는 하고 왔어요. 이거는 잘 하고 왔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정답이 원래는 disposable이었어요. 쓰고 버리는 이란 뜻이죠. 그런데 정답이 throw away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걸 못 적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원래 여기 이 과일에 나오는 단어가 동사로 쓰고 버리다라는 throw away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걸 과거 분사로 만든 throw away만 계속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throw away라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이거는 사전에도 아이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문제집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아예 생각을 하시고 변형을 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법에 맞게 변형하세요라고 나오죠. 어법에 맞게 변형. 아이들은 변형이라는 단어를 보면 모든 걸 다 변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3번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바꿨죠. 그 다음에 2번에는 풀어버크니까 그대로 풀어버크 갔으니까 왠지 여기에선 디스포저블이 원래 원문이었지만 여기에서 버리고 쓸 수 있는 동의어가 이건데 변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변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실 변형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 이걸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예를 들자면 thrown away 한 칸이니까 정답을 이렇게 적고 왔어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고 throw away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고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원래 원문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consider이었습니다. consider이었는데 똑같은 표현 look upon A as B로 변경이 되어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look upon as. 그런데 아이들이 이 동요를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동요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떻게든 해요. look upon이라는 건 뭔가 익숙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하는데 이 as를 몰랐던 거예요. look upon A as B를 모르니까 이 as의 위치를 몰라서 틀렸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모든 동요 중에서도 수거도 동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서술형 품사 변형인데요. 끝에 여기 들어갈 말은이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unseen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었어요. 빈칸에 즉 다음 글을 읽고 찾아 쓰는 것, 찾아서 필요하면 어법에 맞게 변형하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아시죠?
visibility 어떤 보이고 알고 그죠? 이거는 knew 당연히 알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를 바꾸는 거였어요. 품사 변형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시면 in, un 붙여서 반이어 만드는 것까지 어형 변화 1, 두 번째 앞에 in이나 또는 on을 붙여서 반이어를 만드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invisible 또는 unknown을 적는 게 정답이었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 지문을 다시 읽고 여기에 내가 아는 단어가 unseen이었는데 그것은 적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 찾아 쓰는데 어형까지 변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반이어까지 또 변화를 해야 되는 사례.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우선은 영파 여부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내신 자료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신 플로우입니다.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사실 분석은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학교들의 부교과 시험 범위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는 기본 돼야 되고 본문 암기, 빈칸이 2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맥 빈칸과 어법 빈칸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요. 5번, 6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는 문장 삽입이나 배열은 현재 수능에서도 굉장히 핫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거의 100개 분량의 지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외우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암기했던 첫 문장이 시험 때 가면 이제 후반 가면 잊어요. 깜빡해요. 선생님 뭐였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보조해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문장 삽입의 배열을 통해서 계속 흐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장 삽입 배열을 공부를 하면서 내용 이해도 되고 아이들이 암기가 좀 덜 된 부분도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베이스가 이제 쌓였다면 저희는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선배들이 풀었던 기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중 예상 문제, 그다음 변형 문제, 서술형 대비까지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저희 직강이라고 해서 파이널 적중 문제, 그다음 기출 문제, 그다음에 직전 보강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신 자료 구성을 각각 영역마다 다 있어요. 듣기는 중학교 때 없었죠. 듣기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 필기본, 스크립트, 딕테이션, 변형 문제, 파이널까지 다 하셔야 돼요. 기존에 없던 겁니다. 듣기는 여러분 중학교 때. 듣기 스크립트는 바로 전날에 꼭 암기가 다 돼야 된다는 거. 기본적 이해가 다 돼야 된다는 거. 교과서는 기본 스타일 다 단어, 필기본, 암기집, 빈칸, 어법, 어휘, 예상, 그 다음 변형, 기출, 서술, 파이널까지. 부교재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학교마다 특색이 있죠. 그런 학교에 맞게 저희가 프린트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중학교에서는 교과서와 프린트까지만 나왔잖아요. 학교 프린트에서 외부 지문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고등부는 부교재가 지정이 되고 듣기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양이 100개까지 된다. 지문 수로 따지자면 100개 정도의 양이다. 라고 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 사실 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고요.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큰 설명이 막 엄청나게 어려운 설명이 있지 않고 내용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긴 하나 고등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필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기본적 필기는 베이스로 해둡니다. 그래서 여기 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쳐놓고요. 주어 동사까지 다 접속사까지 다 끊어놓고요.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은 이렇게 저희가 다 코멘트를 달아서 적어 놓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저희 전국에 있는 이제 이 예를 들자면 교과서라고 쳤을 때 YBM 시사한이라는 교재에 출제되었던 학교들의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 이 교과서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 나왔던 영역풀이까지 저희가 알려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어까지 나와 있고 동의어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열심히 외우고 테스트해보고 저희 변형들을 다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독해 부교재와 듣기 부교재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형광펜 글의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까지 그리고 동의어까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알려주게 됩니다. 듣기는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이 질문에 나올 수 있다, 다답형이 나올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진다, 바로 전날에 꼭 보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제 이번에 3월에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들어온다면 마찬가지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글의 성격, 요지 이런 부분들, 문장 구조까지 다 분석을 해놓습니다. 자, 여기 끝났다면 당연히 영작을 통해서 또는 빈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학교 프린트가 나와요. 여기서는 손까지 여기 보인 거나 이거 잠실 요구 학교마다 프린트가 또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저희가 프린트 작업까지 다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자, 그러면 기본 암기 자료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교과 암기를 봤을 때 금성교재에 기본 어휘 교재가 나오게 되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각각의 본문의 빈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연습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암기도 돼야 되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잊지 않는 거, 그 문장들을.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어법 선택입니다. 어법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놓고요. 또 게다가 혼동되는 어휘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답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어법 문맥상 어색한 거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아이들이 연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설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핫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이들이 흐름상 알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없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있던 것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 시험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열 문제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등부에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겠다. 그냥 외우면 됐던 것들이 고등부에서는 너무나 범위가 많고 내용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또 중등간에 예전에 있었을 때는 이것까지는 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암기만 해도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등부는 암기가 쉽지 않은 학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 배열과 삽입 문제를 반드시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저희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 베이스를 깔았다면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순서 찾기도 마찬가지, 그다음 어법 어형, 그다음 선택형 문제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찬가지 서술형 문제고요. 서술형도 이렇게 저희가 다 직접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연습해보는 과정. 그렇죠? 꼼꼼하게 연습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사실 기본 자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있는데 아이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달, 그 6에서 7주까지 가는 그 학교마다의 이런 노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적고 시험 날짜, 범위까지 아이들이 꼼꼼하게 적고 난 뒤에 저희가 할 일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했던 거, 못했던 거. 시험을 뭘 칠 건지, 진도는 어디 나갈 건지. 이렇게 모두 다 적게 되면 한눈에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날 만약에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다.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아, 내가 이걸 덜 됐구나. 라고 금방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지막 옆에 것도 이렇게 6에서 7주까지. 그리고 저희가 미리 직전 대비가 언제인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티스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아이들과 미리 이렇게 적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까지 함께 하게 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요, 저희 전체적인 그 영파 요구의 기출 유형의 분석이었고, 저희 내신 자료를 보여드렸고, 그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고등부에서 1, 2등을 받았던 친구들의 명단이고요. 우리 친구들도 올해 이제 저와 함께 또는 저희 경혜란 선생님과 함께 영파 요구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반드시 이제 우리 친구들 이름이 여기에 영파요가 있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파요구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화목, 그 다음 수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6시간, 그리고 3-3제도, 즉 3시간, 3시간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에 맞도록 오면 되고요. 학교 시간표나 또는 본인의 개인 시간표에 선택해서 맞게 오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항상 내신에 들어갈 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오히려 아이들의 노력이 빛이 나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꼭 내신 들어갈 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제가 기존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것만큼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저는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사실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에 맞게 문제를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도 이런 마음가짐, 내가 조금은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니까 달라져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다음 주에 저희 내신 수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꼭 아이들의 노력이 빛이 나도록 제가 뒷심 있게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야기였고요. 우선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부모님, 친구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부탁드릴게요.